중소벤처기업부 사업에서 발생한 정보 유출 사고 소식입니다. 지난 15일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중기부의 모두의 창업 사업에서 1차 합격자 5천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주무부처 장관인 한성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유출 사실이 확인된 지 일주일 만인 어제서야 사과를 했습니다. 경찰도 개인정보 유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내사에 착수했는데요. 먼저 어제 출근길 한 후보자의 사과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모두의 창업 플랫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걱정과 불편을 겪으신 이용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조사 결과는 국민 여러분들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잘못과 책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지난 15일이죠. 중소벤처기업부는 모두의 창업 1차 합격자 5천 명의 정보가 외부로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는 70여 시간이 지난 18일에야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신고 이후 중기부는 이름이나 전화번호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유출 대신 노출이라는 표현을 반복해 사용했습니다. 정보를 빼낸 것으로 지목된 곳은 사업에 참여한 AI 솔루션 업체였습니다. 유출된 정보는요, 이메일 주소와 창업 아이디어 요약본, 심사평 등이었는데요. 유출 사실은 업체가 보낸 홍보 메일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참가자 이메일 주소로 AI 업체의 홍보 메일이 발송이 되면서 이 해킹 의혹이 제기가 된 겁니다. 경찰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내사에 착수한 가운데 중기부는 해당 업체가 공개된 정보만 이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 조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7월 초로 예정됐던 모두의 창업 2기 모집도 현재 잠정 연기된 상황입니다. 이번 사고가 일회성이 아니라는 점도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올해 중기부와 산하기관을 겨냥한 해킹 시도가 벌써 2천 건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지금 같은 추세라면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였던 지난해 기록도 넘어설 정도라면서요? 네,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실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중기부와 산하기관 11곳을 겨냥한 해킹 시도는 지난달 기준 1,96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산하기관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등이 포함됐는데요. 문제는 이 같은 해킹 시도가 해마다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5년간 수치를 보면 2021년에는 1,381건, 2022년 1,544건, 2023년 1,847건, 2024년 2,659건으로 꾸준히 늘어났고요. 지난해에는 4,185건으로 전년보다 57% 넘게 급증하면서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연간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관련해 중기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실제 해킹 피해 사례는 없다며 지난해 보안 오케스트레이션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수집할 수 있는 해킹 시도 정보가 늘어난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일반 기업들을 향해서는 수백억 또는 수천억 대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강력하게 제재를 했습니다. 일부 오늘 사설들을 보면요, 기업을 제재하던 정부가 자신들의 관리 부실에도 일반 기업의 기준과 비슷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 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하죠. 만약 정부가 이 부분을 그냥 대충 사고만 하고 넘어가는 형태로 된다면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 이미 그동안에 이제 개인정보 유출이 됐었던 쿠팡이 있던 롯데카드, SK텔레콤 이런 경우는 엄청나게 과징금을 물기도 하고 또 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대표들이 다 사퇴했거든요. 심지어 쿠팡 같은 경우는 수천억 지금 과징금을 부과된 그런 상태고 한미 간의 외교 분쟁이 될 정도로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됐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중소기업벤처부가 이 사안을 굉장히 축소 은폐하려고 했던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출된 것을 노출이라고 표현한 이런 것도 있고 실제로 한성숙 지명자가 총리 지명이 된 것은 6월 7일입니다. 그런데 이걸 인지한 것은 15일이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 즉각적으로 이걸 대처를 하고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시간을 끌었던 것은 저는 중기벤처부가 한성숙 장관이 총리가 되는데 혹시 이것이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이걸 좀 천천히 혹은 또 축소한 그런 의혹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도 하고 필요하면 수사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정부가 이 관련해서는 정말로 이 민간 기업에게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정부 스스로도 엄격하게 이거에 대해서 처벌을 해야 된다. 저는 그리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러한 결과가 도출이 돼야겠죠. 민간 기업과 정부 기관, 정부 산하 기관이라고 해서 차이가 나게 되면 자칫 잘못하게 되면 앞서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논란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정부 차원에서 과징금을 낼 수는 없어요. 과징금을 낸다고 한들 과징금을 내게 되면 국민 세금으로 다시 과징금을 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저히 그 논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말이기 때문에 과징과 같은 그러한 조치는 취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 사실관계에 대해서 철저한 감사라든가 진상조사는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 진상조사 결과를 통해서 감사를 통해서 책임자가 있다고 한다면 책임자에 대해서 강도 높은 문책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징계 절차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더해서 이 부분이 추가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라든가 아니면 개인정보법 위반 사안이라고 한다면 그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와 추후 이어지는 수사를 통해서 형사적인 책임까지 물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하여 이와 같은 적극적인 모든 절차를 이루어지는 다음에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대책 마련을 하고 제도 개선에 이르게 된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만큼은 아마 많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일 모레죠. 25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한성숙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이번 정보 유출 사태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인데요. 여기에 한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개인 의혹도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한성숙 후보자에 대한 이 헐값 임대 또 편법 증여 의혹도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먼저 한 후보자는 지난해 중기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이 서울 삼청동 한옥을 여동생에게 보증금 없이 월세 20만 원에 임대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는데요. 이 장관 재직 중이던 지난 4월에도 서울 종로구 단독주택의 지하 1층과 지상 1층을 여동생에게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130만 원에 임대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이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요, 이 해당 임대료는 주변 시세보다 낮은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족뿐 아니라 이 본인 소유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고급 오피스텔도 지인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임대한 정황도 새롭게 확인이 됐습니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임대차 계약서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이 해당 오피스텔을 2022년 20억 7천여만 원에 취득을 한 뒤에 올해 4월부터 2년간 이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150만 원에 그러니까 시세보다 싼 가격에 S법인이라는 곳과 임대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 S법인의 대표가 한 후보자와 사적 친분이 의심되는 강남구 청담동의 한 미용실 원장으로 알려진 겁니다. 이 원장의 SNS에는 이 2021년 1월 한 후보자와 같이 찍은 사진이 있었고요. 너무 예쁘다, 깜짝 선물 이렇게 적은 게시물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 현재 같은 면적의 매물은요.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430만 원 수준이고요. 또 로열층의 경우에는 이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360만 원을 호가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가족 등 특수 관계인에게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거래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헐값 임대 의혹과 관련해 한성숙 후보자 측의 해명도 나왔습니까? 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미용실 원장인 A씨를 불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관련해 한 후보자 측은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뒤 임대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저렴하게 임대할 수 있는 세입자를 구한 것이라며 월 임대료도 관리비보다는 더 받는 수준으로 책정했다고 해명했고요. 여동생과 관련된 의혹에도 헐값 임대도 편법 증여도 아니며 증여세도 나오지 않는 범위라고 반박했습니다.